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게 어떻게 좋은 방안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 소비가 안 되고요. 이자 갚느냐고 너무 지금 힘든데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냥 시장에 놔두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빠져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절대 폭락이란 없어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누군가 반드시 살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폭락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시장에 내버려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부리TV 구독자 여러분, 광수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최근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올해 부동산은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건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인데요.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지난해 7, 8월 경에는 거의 8,000건, 9,000건까지 거래가 되다가 올해 1월 현재까지는 한 1,400건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신고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00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요 감소가 이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의 지역을 보면 공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호가가 하락하고 그 호가가 하락한 아파트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 증가라는 건 뭐냐면 매물의 증가,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죠. 송도의 매물의 양을 좀 보면요, 지난해 7월에는 5,500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거의 9,00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600건이 증가했다는,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 사람은 없고 반면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그게 지금은 일단 송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송도가 투자로 보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막 하락한다고 해서 집을 파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직접 거주하는. 근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싸게 내놓는, 쉽게 말해서 호가를 낮추는 매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도 유독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명도 이제 같은 상황인데 광명만의 또 독특한 특징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명시만 보면 매도 물량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2,900건 정도 됐는데 현재 제가 조회해 보니까 3,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20호가 이제 증가했는데, 이것처럼 수요가 감소하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빠지는 거죠. 근데 광명은 여기다 더해서 그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하락폭도 크게 느껴지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상승폭이 컸냐? 재건축 이슈 때문입니다. 재건축이 막 된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은 없고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단기적으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호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라든지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용적률 상향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재건축이 될 만한 단지나 지역들은 호가를 올리는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싸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값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그게 거래되느냐가 관건인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재건축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가격을 싸게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대신 주목할 특징은 뭐냐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속될 거냐? 그런 가능성은 전 낮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호재 때문에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계속 거래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뭐 호가를 내리고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아주 소수의 거래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안 팔아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두 건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시장 가격일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또 필요한 거고요. 이제 주간 동향으로 보면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5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런 걸 이제 뉴스를 보시는데 그건 거래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국부동산원이 뭐라고 표시하냐면 거래 가능 가격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호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왜 호가가 올랐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호재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놨다가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호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뭐 지수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건 거래가 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장의 지금 모습이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시장의 유효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게 2024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상승 기간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확 증가하니까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향후로 만약에 대출이 뭐 엄청나게 완화되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살 수 있는 수요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조건이 마련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계에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든지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보너스는 뭐 몇억 원 이렇게 받지 않는 한 가계소득이 급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세 번째 조항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언제 수요가 증가하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선택이 돼야 그런 조건이 돼야 유효 수요가 증가하고 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증가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단기에 일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때가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인데 지금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의 변화와 거기에서 이런 변곡점을 만드는 건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보시면 수요를 예측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은 거래 가격이 아니고 호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어떤 일이 예측하냐면 이게 갭 투자가 증가하겠네 이런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측을 누가 먼저 할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이 집값 오르겠네. 나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급감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구를 한번 보면 송파구 잠실동이나 뭐 강남구, 뭐 삼성대치, 청담, 압구정, 영등포, 여의도동, 뭐 양천구, 목동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역이 계속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거래량은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호가가 이제 오르고 반면에 거래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산권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게 가격을 올려면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건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잘. 사실은 거래가 진짜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을 통해서 다시 일종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해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시장에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규제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에 맡겨놨으면 좋겠다.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지금처럼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 줄면 안 돼. 그래서 막 대출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수요는 생겨나요. 왜냐하면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에 제발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본질을 보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사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줄 알고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수요자를 못 찾으니까 미분양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사업 계획을 잘못한 거죠. 근데 왜 그거를 가계부채를 또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 이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미분양 아파트가 싸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는 생겨나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런 도와줄게, 가계부채 늘려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해줄게 라고 하니까 건설사나 시행사는 어떤 생각일까요? 그럼 좀 버텨볼까? 그러면은 분양가 내리지 말고 한번 기다려볼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소화되거든요. 미분양 아파트 그러면 뭐 싸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 할인할게요. 안 되면 30% 할인할게요. 그러면 수요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이게 안타까운 마음인 게 뭐냐면 2010년, 11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16만 가구 정도 돼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막 다 문 닫고 사실 엄청나게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가 났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막아줬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뭐 미분양 아파트에 세제 혜택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건설사가 살아나기만 했지 건설사들이 체력적으로 튼튼해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10년 후에 똑같은 일을 또 벌입니까? 그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만약 이렇게 시장에서 자생력을 높이는 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10년 후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또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아, 그래, 일단 분양하고 어떻게든 미분양 해소해 줄 건데 뭐 저희가 라면 안 팔리면 라면 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장 안에서 마찬가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찾아보는 게 좋고, 그게 바로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건설사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가 영속되고 계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좀 긴 관점에서 시장이 오히려 막아놓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나 한국의 건설업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가계대출을 풀어서 집값을 올리는 게 사회적으로 지향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게들이 무리한 빚을 떠안지 않게 하고, 이게 사회적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자의 이런 좋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게 어떻게 좋은 방안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30, 40대가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바람에 부동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자 갚느냐고 너무 지금 힘든데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뭔지,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이런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막 가계부채 풀어갖고 그래서 집값 오르는, 아니 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을 수 있겠죠. 내가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목적, 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건 당위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미래 한국의 모습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런 차원에서 가계부채는 당연히 관리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금융 역량, 가계부채는 결국에 역량이라고 전 보는데, 그게 무리하게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죠. 그게 당위론적 관점이죠. 그게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막 집값 오를 때 규제할 때도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에 놔두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냥 시장에 두셨으면 좋겠다. 참여 안 하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참여자들은 훨씬 더 현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부가 간섭을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절대 폭락이란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누군가 반드시 살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폭락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시장에 내버려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부리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이석희입니다. 매부리TV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를 풀고 구독 인증을 하시면 아이패드 에어, 다이슨 드라이기, 갤럭시 버즈가 내 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더보기 혹은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저희 매부리TV의 간판 임장 컨텐츠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임장대리, 이대리, 2번 임장사장, 이사장, 3번 임장도 식후경, 4번 임장하지 않는다. 쉽죠?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